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2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전일 장 마감 후 미국의 장기채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향후 전망을 부정해서 안정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피치로부터 지켜온 AAA 신용 등급의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골드입니다. 주요 거래 월물이 주초 12월물로 교체된 데 따른 기술적 조정 속에서 달러화와 국채금리 강세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의 감산으로 인해 하반기 내내 유가 상승은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기준선 50을 하회한 42.7을 기록하며 38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미 연준의 리펀딩 규모 확대에 따라 상대적 통화인 달러가 상승하고 유로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장 마감 이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까지 투심이 위축되고 미 증시 역시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든 장세를 소화하면서 미증시 앞으로 추세와 방향성 어떻게 끌고 나갈지 오늘도 방송 통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피치 얘기로 피치하고 초전극제인가요? 네. 피치랑 두 가지 이슈 하루 종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저도 피치 얘기를 조금은 할 건데 우리 현물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외 선물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미국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많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장의 방향과 추세를 따라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치, 신용평가, 여기에 더해서 초전극채까지 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이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죠. 오늘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성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방송 중에는 단기 전략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팅 또는 오픈 채팅 통해서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미증시 선물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운드와 유로 FX 같은 달러의 기타 통화도 바람을 켜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 상승불 켜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부터 먼저 오늘 차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1.34% 하락하면서 15,6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프리장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개장 이후에 더욱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2시 54분경에는 오늘의 최저점인 15,581.5포인트 선까지 지나가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언급되는 지루한 단어일 수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한 조정을 주는 이유는 바로 피치의 이 신용등급 변화가 있겠죠. 네, 여기에 더해서 제조업과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오늘 증시 1.3%라는 큰 폭의 낙폭으로 출발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입니다. 현재 0.68%가량 하락하면서 80.8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프리장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 개장 이후에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 이 80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이 7월 한 달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현재 높아진 가운데 중국과 유럽 등 이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오늘의 하락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네요. 현재 0.15% 상승하면서 1981.7달러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은 잔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불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는 장대 음봉과 함께 하락 전환하게 될 것인지 골드의 이 어려운 방향성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2% 하락한 1.0974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유로입니다. 유로 역시 골드와 마찬가지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프리장에서는 분명히 빨간불 켜고 있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과 함께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3시 1분경을 지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오늘 일봉상의 최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강세와 약세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실시간 차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청자님과 함께 세워볼 수 있는 단기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오늘 짚어주실 바로 그 단타 상품 그리고 진입과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일단은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죠. 네. 자, 제가 두 가지 선을 일단은 좀 그어놨는데요. 15,625선하고요. 15,632선입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라인은 15,625, 15,625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22시 30분에 우리가 이제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좀 많이 흔들었죠. 한 10분 정도 흔들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 쪽으로 일단은 큰 음봉을 만들고 625라인과 632라인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큰 그림을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은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게 사실 꼬리를 조금 만들 수는 있거든요. 꼬리를 만들 수는 있어서 단기 전략은 일단은 625라인이 제일 중요한 라인은 맞는데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오늘 있죠.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한 630라인, 630의 매도 라인, 630 매도를 일단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 뒤에 저항 라인도 일단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 655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목 상단 여기가 있기는 한데 실시간 대응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못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630 라인 좀 보수적으로 봐서 630 라인에서 일단 매도 전략 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오늘 제가 조금 차트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한 5년 이상 3분봉을 썼는데 5분봉으로 오늘부터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노란 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전 종목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5분봉으로 일단 교체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나스닥 일봉 차트 분석해드릴 때 요즘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뭡니까? 16,676 라인이죠. 전 고점, 최고점에 지금 거의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 자, 따라서 뭡니까?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고 있다.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3분봉, 제가 기존에 쓰는 3분봉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초입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분봉이었지만 리스크가 조금 더 있기는 하죠.
우리가 3분봉보다 5분봉, 5분봉보다 10분봉, 15분봉이 사실은 리스크 관리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뭡니까? 단타의 추세를 잡기에는 좀 안 좋은 봉이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은 5분봉으로 교체를 한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6월, 7월, 8월 일단은 최대한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실전 매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5분봉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나스닥 다시 잠깐 보면서 일봉 분석해 드리면서 기본적 분석까지 다시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30 매도 오늘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손절과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마스터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네. 여러분 손절은 픽스를 시키셔야 돼요. 손절은 무조건 10포인트 정도 고정을 하시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손절이 더 짧습니다.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은 30틱인데 네. 30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슬리피지라는 게 있죠. 슬리피지 때문에 딱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경제TV 신세계 리턴즈 보시는 분들은 일단 10포인트 하면은 딱 맞죠. 40틱. 10포인트 일단은 손절 픽스 하시고 익절은 무조건 손절보다 더 길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손익비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익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포인트 이상. 최소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수익 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포인트 이상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단타 상품 나스닥이고요. 오늘 단기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15,625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5,630 라인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10포인트 라인으로 고정. 목표가는 최소 10포인트 이상 부터 익절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나스닥의 방향과 추세 그리고 현재 중요한 이슈 어떤 내용인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차트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나스닥을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단 지금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제가 해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기본적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봉 잠깐 볼까요? 네, 자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630라인 요거 일단 지울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쪽으로 빠지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올해 내내 좀 크게 보죠. 예, 올해 내내 어떻습니까? 2023년 내내 21선 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쭉 오르고 있었죠. 자,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서 일단 5일선 이탈이 나왔다. 자, 여기에서 5일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제가 노란 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굉장히 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단기 대응 전략, 중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노란 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돼요. 자, 오늘 이 봉이 중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일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21선을 일단은 넘어간다. 라고 봤을 때 21선 위에 타면은 별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왜냐? 21선을 타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매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고. 자, 21선 이탈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 이탈했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가 매도 추세로 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왜? 자, 여기 보십시오. 2023년부터 계속적으로 21선을 타고 21선을 이탈해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21선을 이탈해도 금방 캔들 3개 만에 올라오고 21선 이탈해도 캔들 3개 만에 올라오고 있어요. 3일 만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 시간으로 하면 거의 이틀 안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꼬리 달면서 터치는 했대 종가상으로 21선 위에서 지금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자, 이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뭘까요? 제가 조금만 그려볼게요. 자, 네. 요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21선 이탈한 이 모습. 자, 21선 이탈한 이 모습. 이건 뭘까요, 여러분? 매수 방향으로 쭉쭉 가기 위한 어떤 조그마한 눌림일 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일봉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봉이 왜 중요하느냐? 21선 이탈을 했을 시에 종가상으로 21선 이탈을 했을 시에 그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글피 이 3일 안에 다시 이 패턴을 만들어서 양봉으로 위로 뻗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방향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매도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중기, 스윙 이상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매도로 물리시든지 매수로 물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손실이 크시거든요. 자, 따라서 매도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시되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이 패턴대로 양봉 크게 나오면서 다시 21선과 5일선을 뚫고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윙 같은 거, 스윙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오늘. 오늘 캔들 보고 내일 캔들 보고 글피 캔들 보아서 거기에서 승부수 던지시면 되고 오늘 캔들이 21선 위에 종가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냥 똑같이 매수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내일 또 제가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오전부터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공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내일 오전에 브리핑 갖는 시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나스닥 중기적으로 스윙 가져가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꼭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에 브리핑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브리핑 이어가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공부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골드부터 함께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0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언제 하락할지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모르는 그런 차트의 흐름입니다. 일단 현재 실시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26% 상승한 102.5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골드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오늘 골드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골드도 오늘 일단은 매도 보셔야 됩니다. 네, 차트 골드 잠깐, 매도입니다.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지금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저도 사실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스튜디오 오기 전에 매도 일단 골드 매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21선과 5일선을 일단은 타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 보여요. 원래는 한 21시에서 22시 한국 시간으로 9시에서 10시에 골드가 그나마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패턴이 22시 30분을 넘어가야 조금 더 활발하게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주요 시간은 골드, 오일 두 가지 종목 다 21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 일단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항상 차트 분석은 일봉부터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여기 그물대 상단, 그렇죠? 네. 그물대 상단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다음은 여기예요. 그물대 하단입니다. 그물대 하단까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열어두시는 이런 전략. 첫 번째 라인은 1955달러 선이 되겠네요. 1955달러 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 날 출연하면 1955에서 1937, 예, 1955에서 1937 라인까지 일단은 요게 떨어졌다 다시 1993 라인까지 가는지 일단 요걸 봐야 됩니다. 제가 일단 요 한번 그려드리면 연필로 일단은 대충 그려드리면 자, 캔들이 요렇게 갔다가요, 요렇게 갔다가 다시 위로 펌핑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지 그물대 안에서 가격들이 노는지 여러분들 일단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물대 안에서 요즘에 굉장히 골드가 많이 놀고 있고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평선 매매 그리고 우리 일목 상단과 하단을 통한 그런 이평선 매매를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 이평선 일목 같은 경우에는 선행 스팬 1, 2만 씁니다. 선행 스팬 저는 1, 2만 쓰고 있으니까 요거 로직 아실 분들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로직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직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봉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을 일단은 보면 그럼 어디에서 일단은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느냐인데 지금은 어떤 지표도 지금은 없고 추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옆으로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추세가 터지려고 하면 사실은 24시, 12시, 1시, 2시 정도에 일단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수렴한 다음에 뭡니까? 발산을 하고 수렴한 다음에 발산을 해요. 그리고 수렴한 다음에 또 발산을 했죠. 그럼 지금은 뭐겠어요? 지금 11시 15분이기 때문에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 수렴 구간을 거쳐서 또 위든 아래든지 일단은 발산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매를 지양을 하시고 이따가 한 24시 이후에 있죠. 24시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뭐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이용하셔서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평선 매매 요즘에는 굉장히 좀 잘 먹힙니다. 시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 때는 이평선 매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일선하고 21선 이용해서 이평선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거기에서 진입하시는 매도 방향이겠죠. 일단은 그렇게 진입하시는 그런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24시 이후에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로직 체크해 가면서 전략 세워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기적으로는 매도 의견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55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로직 제시해 주시고 전략 공부까지 함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5일 차트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1.13%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80.45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과연 지금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오늘 80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마스터님, 오늘 5일의 전략, 매수, 매도, 관당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 전략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죠. 조금 있다가 우리 원유 재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24시 이후에 일단 매매를 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 일단 이것도 5분봉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5일 잠깐 볼게요. 5일 5분봉을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10시 이후에 추세가 요즘에는 조금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21시에서 22시는 조금 흔드는 이런 경우가 많고 22시 이후에 터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해두셔서 매매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전통적으로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랑 오일이 21시부터 지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21시부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항상 21시부터 일단 지켜보시는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시다시피 매도 쪽이죠. 예, 매도 쪽이고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봐도 네, 지금 십자가가 좀 떠 있는데 자, 일봉을 봐도 5일선을 일단은 이탈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일단 들어갔죠. 78달러 선에서 일단은 들어갔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 스윙 종목을 일단은 들어갔고 78달러에서 제가 여기입니다. 전고 라인이죠. 83.53달러. 83.53달러까지 일단은 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82점 정확하게 좀 보죠. 82.43달러죠. 82.43달러 한 100틱 정도. 100틱 정도 일단은 못 미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법을 일단은 적용시켜 보면 쌍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쌍봉이. 그렇죠? 쌍봉이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점. 그렇죠. 저점을 일단은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사람 같네요. 예. 저점이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스닥하고 똑같이 5일도 지금 이 봉이 중요합니다. 다 한번 지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봉이 일단 왜 중요하냐면 5일선을 일단은 지금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죠? 5일선 이탈을 했어요. 자, 5일선을 딛고 아까 똑같습니다.
나스닥하고 똑같은데요. 오일 밑꼬리를 치켜 올려서 오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면 지속적으로 매수 방향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항상 어떤 캔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한테 뭡니까? 페이크를 주고 굉장히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일선 이탈했을 때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오일선 이탈했으니 매도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일선 이탈했는데 뭡니까? 다시 위쪽으로 가는, 저점을 찍고 위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캔들 2개 정도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어떻게 캔들이 형성됐는지에 따라서 다시 이평선으로 올라가는지 이평선으로 내려오는지가 결정이 날 거고, 자,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일단 이거는 지켜보시는 봉이다. 단기 전략으로만 매도 쪽으로 붙으시고 대응하십시오. 일단은 매도 쪽으로 대응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수익 매매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5일선 이탈하는지 보시고, 내일 5일선을 이탈해서 어떤 저점을 지키는지 보시고, 양봉이 나온지를 보시고,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그곳에서 저점 잡아서 매수 타는 이런 전략으로, 아까 나스닥에서 말씀드린 그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네, 5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경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실전 노하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이 차트를 분석할 수 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항생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항생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봉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항생은 제가 이제 새벽 4시까지 일단 야간이거든요. 야간 항생도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생을 하지 말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생은 일단 세 타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10시 10분부터 10시 15분이죠.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한 타임. 항생은 점심시간을 갖고 2시부터 그리고 5시 반까지. 그러니까 45분 점심시간 갖고 6시 15분부터 야간장인데,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많이 주는 적도 있어요. 예, 추세를 아예 안 주는 건 아닌데 굉장히 틱수가 짧게 갑니다. 굉장히 네. 틱수가 짧게 가고 또 많이 날아다닌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호가창이 실제로 좀 많이 비기 때문에 일단 야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시고요. 오늘 주간장 같은 경우에는 항생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쭉 볼게요. 자, 요것도 일단은 5분봉으로 보면 항생 시작하고 나서 위로 페이크를 조금 한번 주고 쌍봉이죠. 쌍봉 찍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쭉 빼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중국장을 일단은 봐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거의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부양책을 발표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어떻죠? 그 부양책이 시장 참여자들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면서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반등시에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일단은 꾸준히 가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데 아마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생을 오전마다 여러분들 브리핑 플러스 방송을 일단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생에 관한 것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도 공개 방송에서 또 항생을 합니다. 10시 10분부터 항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생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생까지도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방송 이후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경 마스터님이 주최하는 공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 교육까지 받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오픈톡방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수익률과 오픈톡방 참여 방법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자라고 한 그 강의 내용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제 주특기죠. 기본적 분석 네. 같이 하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지표를 여러분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매달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 뭡니까? 첫 번째 주에는 노동지표 데이다. 노동지표. 자, 어저께 뭐가 발표가 됐나요? 우리가 이제 쫄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구인이직 보고서입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어저께 일단 발표가 났죠. 자,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피치 사태 있죠? 신용 등급 하락. 이 사태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시거든요. 왜냐? 신용 등급이 하락할 거다라는 건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두 달 전에 제가 저쪽 자리에서 신용 등급 하락 될 거다. 그런데 신용 등급 하락이 왜 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 때문에 신용 등급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로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두 달 전에 방송을 한데요. 노란톡방에 일단은 띄워드렸습니다.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방송 내용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 이후에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저께 구인이직 보고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구인이직 조금 비율이 낮아진 걸로 일단은 됐고 내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목요일이 좀 많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자, 목요일 23시입니다. 이 오타가 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23시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그래서 목요일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 금요일이 뭡니까? 금요일 하이라이트죠? 금요일 하이라이트. 자, 우리 비농 지표 일단은 있고요. 비농 지표. 실업률. 지금 실업률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6%거든요. 실업률이 3.6%가 나오니까 긍정론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가 와서 우리가 연준의 피벗을 하려면 최소한 실업률이 몇 프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나요? 6에서 7%는 나와줘야 돼요. 6에서 7%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줘야 뭡니까?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피벗이 뭡니까? 금리 인하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리 인하가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평균 임금이 원래 평균 임금은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중요 지표는 아니었어요. 중요 항목은 맞는데 중요 지표는 아니었는데 이번 달에 중요 지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동시장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상의 구인율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임금이 높아지는 것. 특히나 시간당 임금 있죠? 시간당 임금 평균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는 항목이 지금 상위 클래스로 일단은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비농지표와 실업률뿐만이 아니고 평균 임금도 지금 클래스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우리 산적해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피치 얘기 또 하겠습니다. 2011년과 판박이냐 아니냐로 일단은 조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2011년하고는요. 일단은 제 관점으로는 이제 다르다. 일단은 다르다. 큰 틀에서는 사실은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달라요. 2011년도에는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고 2009년, 2010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2011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위협은 없어요. 실질 위협은 없어요. 실질 위협은 없습니다. 바로 뒤에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채입니다. 미국 부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바넌스라고 일단 표현을 하거든요. 부채 때문에 경직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1년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 실질적인 위협이 지금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냐, 우리가 뭐 20년, 30년, 50년 있다, 100년 있다 터질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자, 다음 페이지 일단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일단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게 뭐냐? 자, 미국 부채입니다. 미국 공공부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게 여기였습니다. 여기 2020년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팬데믹으로 표명이 되고 약 5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를 일단은 보여드렸어요. 자, 정부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 자, 보세요. 여기가 뭡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예요.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유럽에 막 돈 꾸러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기울기를 보세요. 그때 기울기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때 기울기가 이 정도예요. 자, 이때 미국이란 나라가 날아가느냐 날아가지 않느냐를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정말 많은 돈을 풀었죠. 그렇죠? 자, 1950년인가요? 70년입니다. 1970년에서 1910년, 40년 동안의 기울기가 이 정도인데 단 10년 만에 기울기가 이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단 3년 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2020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그래프. 네. 미국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펀더멘탈은 강하긴 한데 미국이 어떤 금융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1순위는 뭡니까? 부채다. 무슨 부채요? 국가부채다. 국가부채가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죠. 그게 뭡니까? 이 그래프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 10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돈을 뿌려댔습니다. 자, 엄청난 돈을 뿌려댔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다. 그죠?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만큼 뿌렸어요. 자, 근데 뭐예요? 단 3년 만에, 여러분, 단 3년 만에, 다 지워볼까요? 단 3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울기 보이시죠? 이 거의 뭐 한 7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 기울기, 10년 동안의 기울기, 단 3년 만의 기울기. 국채가 문제다. 국채가 문제다. 국채는 뭡니까? 미국의 빚이다.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론 하나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국채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의 신용도. 기억나시죠? 국가의 신용도. 자, 국가의 신용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고리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채권 금리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채권 금리. 오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국채는 뭐예요? 신용도다. 자, 미국이 그동안 신용도가 좋았어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요. 그럼 미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국이 국채를 사요. 그럼 미국이 신용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이자 1%만 줄 테니까 살라면 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신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 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론만 몇 가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국채는 뭐예요? 신용도다. 신용도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금리 더 줄 테니까 우리 국채 좀 사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리는 뭐라고 했죠? 금리? 화폐의 뭡니까? 가치다. 화폐의 가치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상대 교역국의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 요거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채권과 금리의 관계, 예, 요거 두 가지만 딱 머리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거 뭐냐면 충격적이죠. 딱 봐도 충격적이죠. 네. 뭐가 이렇게 급격하게 차트의 모양이 변했네요. 1년에 내야 되는 이자입니다, 이자. 아, 그게 바로 이자군요. 1년에 내야 되는 이자예요. 보세요. 자, 2020년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 50년부터 아마 예. 1950년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자, 여기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강조를 드렸냐면 연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는 그걸로 민간 시장에 뿌려서 그걸로 돈을 얻기 때문에 자, 연 700조. 그러니까 이때가 연 700조였어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자로만 채권 이자로만 연 700조를 줘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최신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이 가늠이 되세요? 자, 신용 등급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저는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지금 보여드린 거고. 미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발생을 한다? 예, 국가부채. 국가부채에서 자명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몇 달 만에 봤거든요.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예. 여기에 놀라셨을 대해서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노란 톡방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 30초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일단은 30초만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일단은 보시면 제가 이제 강조 드렸다시피 자, 스윙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요게 지금 이탈했어요. 그죠? 5일선, 21선 이탈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음봉으로 21선 이탈해서 끝나면 내일 이거 보세요. 음봉 나오는지. 양봉 나오면은 매수 쪽으로 가시면 되고 내일 음봉 나오면은 다음 봉 보시면 됩니다. 다음 봉 양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고점까지 여기 있죠? 전고점까지는 일단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시장이 어떤 방향 속으로 지나가고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 초반에 짚어주셨던 단타 전략, 목표가 터치 여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짚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15,630 라인에서 매도가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은 10포인트, 목표가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현재 목표가 터치 여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기상캐스터 같아서. 자, 630에 일단은 매도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예, 안 오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요거는 오늘 캔슬입니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단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24시 이후에 일단은 보시는 거를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차피 오늘은 매도냐 매수냐라는 요 두 가지 방향성을 보면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생각만큼 많이는 안 가죠. 그죠? 왜 생각만큼 많이는 안 갈까요? 제가 일봉을 항상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봉상으로 21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타고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럼 뭡니까? 일봉상으로. 매수의 힘이 일단은 세다라는 거예요. 매수의 힘이 일단은 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피치사가 이제 3위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S&P나 무디스가 일단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세게 아마 내려갔을 건데 일단은 피치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좀 떨어뜨려라. 네. 자기네 나라든 안 떨어뜨리고. 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간다. 첫 번째 뭡니까? 매수 방향이다. 매수 방향에서 지금 매도로 힘이 쏠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방향 일단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630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소를 하셔야 되고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매매 일단은 조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일선하고 21선 딱 두 개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5일선은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해요. 왜냐? 수렴 구간이거든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발산을 하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수렴 구간인데 최소한 지금 한 20분 정도, 24시까지는 수렴을 일단은 할 것이다. 최소한이요. 최소한 수렴을 하고 나서 21선 내려오고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5일선과 21선이 다시 맞닥뜨리는 그런 선이 있을 겁니다. 그 선에서 어떤 강도 체크하시고 매수 매도 전략을 쓰시는 거를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장이에요. 제가 아까 9시부터 장을 계속 보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이 흔드는 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렸는데 일단은 진입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이평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전략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초반에 언급했던 나스닥과 골드 5일 전략까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략 새로 세팅해 가면서 오늘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교육과 내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장기채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미증시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스닥 단기 전략은 일봉산, 21선 이탈 시 양봉 전환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전략입니다. 12월 물류 교체 이후 기술적 조정 속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골드 기술적인 단기 전략으로는 매도 포지션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물대 하단인 1955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단기 포지션입니다. 일봉상 차트 5일 전략은 5일선 이탈 후 양봉 출현 시 매수 전략 세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도 오늘의 핵심 포인트 요약해 보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